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브젝트 모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식과 상속 관계를 연결하고 해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다양한 오브젝트의 기능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커브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 3D 큐브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제일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를 더 불러보는데, 이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단축키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자, G를 눌러서 제가 큐브를 X로 이렇게 밀어낼게요. 제 화면에 축이 방향이 돌아가져 있어서, 자, 우리 숫자 1을 눌러서 프론트 뷰를 두고 봤을 때, 자, 정면에서 X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Shift A를 누른 상태로 제가 이번에는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때 가져올 오브젝트는 저는 UV 스피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실 뭘 가지고 와도 크게 의미는 없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능은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는 기능이에요. 에디트 모드에서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가까이 좀 놔볼까요? 제가 G를 눌러서 X축으로 이렇게 스피어 옆에다 갖다 큐브를 놨어요. 자, 스피어하고 큐브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우리가 아웃라이너에서 봤을 때 각각 독립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로 연결된 게 맞는가?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 바로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은 우리 여기 헤더에 가서 오브젝트 그리고 조인이라고 컨트롤 J 단축키를 클릭해서 누르면은요, 여러분들 방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진한 주황색과 노란빛을 띠는 종이 있었는데요. 컨트롤 Z에서 봤을 때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자, 진한 것과 약간 연한 주황색이 있어요.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브젝트가 많이 있을 때 만약에 Shift A를 누르고 제가 또 다른 모양의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콘을 가져왔어요. 자, 콘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다양하게 있을 때 얘네를 서로 살짝씩 닿아 있는데요. Alt Z를 누르면 자,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가 돼요. 이렇게 보면은 오브젝트들이 서로 겹쳐서 모여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더 육안으로 잘 보이죠? 자, 엑스레이를 끄고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를 끄고, 자, 다시 이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동시에 선택해 볼게요. 자, 이때 보니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진한 주황색이고 하나만 노란빛이 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같이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봤더니 가장 마지막으로 눌렀던 큐브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여기 아웃라이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같이 오브젝트 안에서 조인을 했을 때, 자, 모두가 누구 밑으로? 큐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와이어는 큐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나머지 얘의 이름이 뭐였어요? UV 스피어였고 얘 콘이었어요. 아예 아웃라인 안에서 없어졌어요. 다시 컨트롤 Z 해서 돌려보니까 분명히 스피어가 있고요. 콘이 있고요. 있어요.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클릭하는 친구가 바로 가장 상위 개념으로 하위에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종속시키게 돼요. 만약에 자, 콘을 이렇게 위에다 두고 이 친구들을 콘 아래로 종속시키고 싶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클릭한 친구가 콘이 돼야 되고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서 합체를 합니다. 자, 이러면 자, 우리가 G를 눌러서 하나만 선택을 하려고 해도 객체가 묶여 있어요. 자, 탭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 묶음인 상태로 레이를 켜볼게요. 각각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엣지, 그리고 버텍스, 그리고 페이스, 이 모든 걸 다 가지고는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제가 L을 눌렀더니 마지막으로 선택돼 있던 어떤 점에서 내지는 어떤 면에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들이 한 번에 잡혔어요. 다시 제가 이렇게 숫자 3 눌러서 제가 여기에서 자, 면을 하나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면에서 L을 눌러요. 자, L을 눌렀더니 오브젝트가 그대로 다 잡혔어요. 속성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잡혀서 G를 눌러서 X축으로 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명분할이 돼 있어요. 다시 에디트 모드에 돌아가 볼게요. 아, 이게 분명히 분리는 되진 것 같아요. 에디트 모드에서 봤을 때, 자, 이 오브젝트, 엑스레이를 끄고 Alt Z를 눌러서, 자, 이 오브젝트는 분명히 분리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콘이라는 속성의 하나로 합쳐졌어요. 결국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그 UV 스피어라는 거, 자, 그 기능은 이미 이제는 누구의 콘의 안에 종속돼 버림으로써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조인이라는 거는 여러 개, 한 개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유용한 기능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얘네들을 지우고 Shift A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플레인을 하나 갖고 와볼게요. 자, 플레인 같은 경우는 평평한 바닥면인데 아래쪽에 빨간 게 뒤쪽, 위쪽에 회색이 앞쪽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작업하기 힘들 거니까 제가 R을 누르고 X축으로 90만큼 해서 RX90 엔터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자, 조인하고 비슷한 건데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요. 에디트 모드 안에서 제가 이번에는 면을 다 쪼갤 거예요. 우리 자, 면 쪼개는 거 루프컷 툴 중에 여기 있는 이 친구 루프컷 배웠어요. 단축키를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뭐였죠? 컨트롤 R. 컨트롤 R을 누르고 이렇게 가로, 세로 위치에다가 마우스 휠을 갖다 대면 자, 방향이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보면은 쪼갤 수 있는 개수가 휠을 굴리는 만큼 생성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 5칸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누르고 엔터. 다시 컨트롤 R 누르고 이렇게 5개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도 되고 엔터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 우리가 루프를 연결되어 있는 루프를 커팅을 했기 때문에 엣지가 살아있는 상태로 잡혀요. 자, 그러면 이 엣지에서 버텍스로 넘어갈게요. 버텍스 숫자 1. 자, 숫자 1을 눌러서 버텍스로 전환시키고 이 점과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에 있는 이 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나서 이번에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해 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커넥트 버텍스 패스를 따라서 조인을 하겠대요. 클릭. 자, 중간에 없던 선이 생겼어요. 엣지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시켜서 생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버텍스 패스는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버텍스, 헤더 위에 있는 버텍스에 들어가면 그 옵션을 찾을 수 있어요. 단축키, 이거 자주 쓰니까 외워두세요. J, 버텍스 이렇게 클릭하고 자, 여기도 선택하고 그냥 J 눌러서 쪼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은요. 지금은 버텍스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옵션 값들이 이렇게 팝업으로 제공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연결시켜주고 다시 제가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갔어요. 이번엔 이걸 지우고 Shift A를 누른 상태에서 큐브를 가지고 올게요. 이 큐브를 다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간 상태에서 자, 위쪽에 숫자 3이에요. 면을 두 개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두 개의 면이 동시에 잡히죠. 얘네 두 개를 자, X를 눌러서 페이스를 딜리트 할게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똑같이 숫자 1을 눌러서 이 버텍스 상태로 돌려놓을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쌍을 이루는 얘네 둘 사이에 제가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pairs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선택할 거예요. 자, 똑같이 버텍스를 연결하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요. 지금 보면 왜 쌍이 안 이루어졌지? 왜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선이 그어지지 않았어요. 얘하고 쌍을 이루는 이쪽 면 점을 같이 선택하고 다시 하면 이렇게 면을 슬라이스 시킬 수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앞에서 패스 같은 경우는 점과 점 단위로 그리고 지금의 같은 경우는 점으로부터 연결되고 쌍 단위로 연결을 시키는 아이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똑같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면을 잘라놨어요. 자, 그러면 숫자 3을 눌러서 면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가끔 컨트롤 D를 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요. 자, 복제를 하는데 숫자 3을 눌러서 면을 선택하고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복제를 할 때 Shift D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복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과 유사하게 오브젝트를 복제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요. P를 눌러서 separate 기능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거를 클릭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큐브 01이라고 분리된 객체가 하나 생성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분리된 객체가 생성이 됐다는 거는 자,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탭 누르시면 오브젝트 모드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친구 지금 얘는 객체 안에서 큐브에 그대로 종속된 채 복사된 친구고 자, 지금 밑에 큐브 01은 앞서서 세퍼레이트 시켜서 분리 복제한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에디트 모드 안에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복제할 수 있는 거죠. 복제해서 분리해서 갖고 나오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에디트 모드는 이 큐브가 선택이 안 돼요. 왜? 지금 이 큐브 001에 대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편집 모드로 들어갈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탭을 눌러서 에디트로 들어가고 이 에디트 안에서 이 친구를 다시 카피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얘를 우리가 그대로 복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Shift D를 누르면 안 되고요. Shift D를 누르는 거는 결국 얘를 복제해내겠다는 것 뿐이잖아요. 자,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게 카피하고 복제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복사하기이지만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Shift D는 디플리케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서 붙여두는 거고 우리가 흔히 하는 컨트롤 C 이거는 카피를 하는 거예요. 카피한 복사한 값을 기억하고 있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서 그걸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제해서 바로 생성시키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P를 눌러서 제가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오브젝트 모드로 나갈게요. 지금 이 친구가 G를 눌러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분리돼서 나왔죠? X를 눌러서 이렇게 좌표를 움직여 보세요. 뭐 다른 좌표라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얘는 이미 얘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분리된 오브젝트로 자기만의 속성을 가진 큐브 002가 됐어요.
자, 그리면 다시 이 큐브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모드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에디트 모드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얘를 선택할게요. 얘를 선택하고 Y를 클릭하고 자, 제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Y를 클릭했어요. 지금 봤을 때 뭐가 변화가 있나 싶겠지만 제가 G를 누르고 움직여 볼게요. X. 자, 얘는 지금 이 상태 안에서 그대로 독립적으로 분리됐어요. 에디트 모드 바깥으로 나가서 보면 자, 이게 마치 아까 전에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복제를 해서 바깥에다가 분리시켜줬다면 오브젝트 외에다가 분리를 시켰다면 이번에는 그걸 그냥 통째로 뜯어낸 거예요. 이 기능을 스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에디트 모드에서 내가 분리시키고 싶은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스플릿이라고 있어요. 자, 지금 얘가 잘 보면은 페이스들의 옵션을 갖고 있어요. 아, 스플릿은 자, 여기 헤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요. 스플릿을 클릭하시면 돼요. 아, 스플릿 밑에 보니까 세퍼레이트도 있네요. 세퍼레이트도 다양한 종류의 세퍼레이트가 있어요. 자, 메테리얼이랑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셀렉트 되는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플레이트 클릭해서 G, Y 해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숙지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고급 기능 넘어갔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요. 제가 여기에서 몽키 하나 갖고 올게요. 자,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연속적인 단순 작업을 피할 수 있고 또 작업의 효율이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도 이 상속 관계가 필요한 이유를 객체 지향 언어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는 그 아래 여러 명의 자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오브젝트 사이마다 연결되어 있는 선이 생기는데요. 자, 부모를 어떻게 자식을 갖는지 제가 G를 누르고 그 다음에 Z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위로 올렸어요. Shift D 해서 복제를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내리고 Shift D X로 하나, Shift D 그 다음에 X로 하나 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총 4마리를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맨 위에 있는 이 수잔, 이 친구를 페어런츠, 부모로 만들고 싶어요. 자, 이렇게 쓱 드래그 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 마지막에 클릭되는 이 친구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했을 때 Shift를 누르고 가장 마지막에 아니면 여기에서 작업하세요. 이렇게. 그럼 지금 얘는 맨 처음에 클릭했던 친구가 페어런츠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자,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친구를 페어런츠 색깔을 보고 구별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P를 눌러요. 아까 전에 그냥 P를 누르면 separate였고 컨트롤 P를 누르면 뭐라 그러냐면 자, 세팅할 거야. 페어런츠를 오브젝트에서 자, 오브젝트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선이 가져 있고요. 여기 수잔에 얘가 수잔이에요. 얘한테는 3개의 메쉬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오브젝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아까 수잔 1, 수잔 2, 수잔 3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얘를 들고 G를 누른 상태로 X로 올려볼게요. 페어런츠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값들이 같이 움직여요. R, Y, 45. 자,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객체 지향 언어로부터 시작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이렇게 종속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가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R, Y, 45 이렇게 페어런츠 걸어놓은 거 해제하고 싶어요. 마우스 우클릭 누르고 이거 델리트 누르면 다
저기 돼요. 다 삭제돼요. 자, 그러면 이 페어런츠를 해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P를 눌러서 페어런츠를 만들었다면 이번에 Alt P를 눌러보면 클리어 페어런츠라는 게 있어요.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만 선택했더니 아니야, 얘가 아니고 얘네 전부 다야. Alt P 눌러서 클리어 페어런츠 했더니 선들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다 분리돼서 나왔죠. 자, 이번에는 페어런츠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성격을 가진 링크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링크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상호 관계예요.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링크를 걸기 위해서 컨트롤 L을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링크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오브젝트 데이터, 메테리얼, 애니메이션 데이터, 컬렉션, 기타 등등의 쭉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게 유용하게 쓰여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브젝트 데이터를 클릭했어요. 자, 오브젝트 프로젝트 모드 안에서 오브젝트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지금 링크 트랜스퍼 이렇게 데이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링크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친구를 두고 수장 01 얘를 두고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이거는 수잔 01에 대한 값만 바뀌었어요. 이상하다. 그럼 얘를 자 수잔 3을 잡고 R X 90 수잔 3만 바뀌었네요. 자, 그럼 얘를 두고 자 너는 G로 X만큼 아래로 아까 페어런츠일 때는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가 다 따라갔는데 얘네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링크 데이터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크기, 회전, 이동에 대한 영향 자체를 받지 않아요. 부모하고 자식의 경우는 크기, 회전, 이동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얘는 받지 않아요. 자, 대신에 에디트 모드에서 링크의 기능은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누구를 눌러야겠어요? 얘네를 다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갈까요? 자, 다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에 왔는데 중요한 거는 편집이 가능한 상태는 가장 위에 있는 상위 값이라는 거.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네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클릭한 데이터가 이 친구였어요. 수잔 1번. 자, 에디트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갔을 때 다 같이 선택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편집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친구는 수잔 01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잔 1번한테 제가 여기 두 개를 점을 면을 선택했어요. 자, 면 선택을 위해서 베이스 숫자 3 눌러서 클릭해서 이 두 면을 잡고 제가 얘를 I를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오므렸어요. 이게 인서트 페이스고 인서트 페이스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툴바에서 단축키 I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익스트루드에서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E를 눌러야죠. E를 눌러서 자, 얘를 앞으로 이렇게 뽑아낼게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다른 오브젝트들도 똑같이 뽑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제가 자, 버텍스를 잡고 이 버텍스에서 앞쪽에 여기에 있는 점을 잡을게요. 이렇게 세 개를 쪼르륵 잡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베벨하는 단축키 뭐였죠? 버텍스 베벨과 컨트롤 B지만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야지 버텍스 베벨이 되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점 우선 하나씩만 잡으면서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벌리고 자, 하나씩 컨트롤 시프트 B 벌리고 또 하나씩 잡아서 시프트 B 벌리고 자, 다른 아이들도 인중이 벌어졌나요? 여기 이렇게 까인 거 보이시죠? 자, 너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건 누구에게 무엇을 종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갖고 페어런츠든 링크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게 최상의 값이 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다시 우리 오브젝트 모드로 간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놓고 나서 다시 수잔을 데리고 와볼게요. Shift A 눌러서 메쉬 안에서 몽키 가지고 오고, 자, 이 상태에서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수잔을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했어요. 자, 마지막에 작업한 방법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을 때 똑같이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Shift 누르고 R을 눌러보세요. Shift R, 저는 얘를 우선 Shift D로 복사를 할게요. X로 복사를 하고 이 상태에서 Shift R을 누르면 이렇게 반복해서 객체가 생겨요. 자, 지금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요. 얘한테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얘를 메테리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수잔에게 색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적용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뷰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저랑 똑같이 회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얘는 색을 가졌어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Z키를 누르면 이렇게 파이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파이 메뉴 안에서 메테리얼 뷰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메테리얼을 적용했을 때는 이 메테리얼 뷰로 봐야지 보여요. 짠! 클릭했더니 메테리얼 뷰에 이 색깔이 먹힌 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Z를 눌렀을 때 렌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아, 이런 색깔로 나오는구나. 지금 조명이 없어서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그런 상황. 다시 Z를 누르고 메테리얼 뷰로 가고 또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면 이렇게 철사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망들이 보여요. 사실 요거는 이 위쪽에 있는 자, 뷰 모드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는 이 솔리드 모드로 하고요. 메테리얼을 적용할 때는 이 메테리얼 모드로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아주 복잡하게 색깔을 넣을 거예요. 색깔을 넣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로 가고요. 이 에디트 모드 안에서 여기 자, 숫자가 3을 누르면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요렇게 눈썹 부분에 이렇게 면을 제가 지금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나 메테리얼 새로 추가해서 색상을 좀 진한 브라운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했어요. 자, 수잔에게 검정 브라운의 눈썹을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만들었지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assign이라고 승인해 줄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바뀌어요. 자, 에디트 모드를 밖으로 나간 다음에 자, 밖에서 제가 얘를 색깔을 바꾸려고 해도 밖에서 만약에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색상을 새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어사인이 없네요. 어떡하죠? 얘가 왜 어사인이 없죠? 어사인이라는 거는 에디트 모드 안에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수잔에게 너의 눈빛 마음에 들었어. 제가 W를 누르면 이렇게 보면 이 셀렉션 툴의 모양이 바뀌어요. 셀렉션 툴의 모양이 바뀌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고 싶은데 너무 넓은 면이 잡히네요. 자, 그래서 레디어스 값, 위에 레디어스 값이라고 있는 이 친구의 값을 10만큼 낮추고 다시 더 낮춰야 되네요. 5만큼 낮출게요. 5만큼 낮추고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문지르면서 갈게요. 자, 불필요하게 선택된 애들은 컨트롤을 눌러서 클릭하시면 면이 빠져요. 자, 반대쪽도 수잔의 눈이 마냥 모델링이 예쁘고 깨끗하게 되진 않네요. 불필요한 부분은 빼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메테리얼 3번에 해당하는 친구를 어사인해서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고 수잔의 얼굴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지만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다시 메테리얼을 추가해서 New를 클릭한 다음에 저는 얘한테 색깔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서페이스가 닫혀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창이 닫히면 서페이스 안에 색상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눈동자는 화이트를 줄게. 그리고 나서 얘를 어사인해서 하얀 눈으로 바꿨어요. 자, 지금 이 작업을 얘한테 똑같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얘하고 얘를 같은 색깔의 얼굴을 갖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럴 때 얘네 두 개를 다 선택하고 누가 엄마예요? 얘가 엄마여야 해요. 얘하고 얘를 나중에 찍어야지 컨트롤 L을 눌렀을 때 자, 링크 값을 누구를 기준으로 가겠어요? 수잔을 기준으로 가겠죠. 수잔을 기준으로 수잔 01한테 내가 매테리얼 값을 링크 걸어줄게 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링크를 걸었더니 복잡한 기능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고 수잔이 갖고 있는 메인 컬러에 대한 값만 왔어요. 매테리얼이.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야? 숫자가 달려있네. 얘가 매테리얼, 수잔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이 바로 이 매테리얼 001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내가 어사인을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이 메인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갖고 왔고요. 얘한테 링크가 걸려 있어 라고 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얘네 둘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L을 눌러서 자, 똑같이 매테리얼 카피해 주세요 라고 하고 클릭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숫자가 4개로 올라갔죠. 만약에 내가 얘의 링크를 클릭해서 끊어내요. 그러면 얘네들 자, 하나가 끊어져 나갔네. 누가 끊어져 나갔지? 자, 그리고 또 클릭 또 클릭 자, 얘 각자 자기의 수잔 매테리얼 이거 7번, 1번, 6번, 5번 이렇게 순서로 되고 자기만의 매테리얼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성을 카피하거나 속성을 복제해서 같이 쓰고 싶을 때 링크 활용도가 높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페어런츠와 마찬가지로 상하에 대한 관계, 그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종속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브젝트 종속을 이해하시고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봐요. 수고하셨습니다.